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늘 그 전에 조용히 쌓인 시간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가까운 이웃이고 관광지로만 보면 평화로운 나라들입니다. 방콕의 화려한 왕궁, 앙코르와트의 신비로운 유적. 우리는 이 나라들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100년 내내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충돌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갈등의 결과입니다. 2025년 7월 국경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전투기가 날아올랐고 탱크가 움직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은 놀랐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지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물어야 할 건 왜 지금 시작됐는가가 아니라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입니다. 모든 것은 지도 한 장에서 시작됐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말로 가봅니다. 당시 동남아시아는 유럽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그들은 이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고 태국은 독립을 유지했지만 끊임없이 압박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904년 프랑스가 국경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그 국경선이 현실의 지형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레아 비에아 사원, 11세기에 지어진 크메르 제국의 유산, 절벽 꼭대기에 서 있는 장엄한 힌두교 사원입니다. 프랑스가 그은 선은 이 사원을 캄보디아 쪽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원으로 가는 길은 태국 쪽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원들도 있었습니다. 타문톰, 타크바이, 고대 크메르 유적들. 누군가에게는 역사이자 정체성, 누군가에게는 영토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아니다, 우리 땅이다. 그렇게 같은 땅을 두 나라가 모두 자기 땅이라 믿게 됩니다. 식민 지배자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그은 선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다음 세기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만들 것입니다. 1962년 판결. 해결인가? 또 다른 시작인가? 1962년 6월 15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태국과 캄보디아는 프레아 비에아 사원의 소유권을 놓고 국제법정에 섰습니다. 양국은 각자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는 말했습니다. 1904년 프랑스가 그은 국경선에 따르면 이 사원은 우리 땅입니다. 태국은 반박했습니다. 그 지도는 잘못 그려진 것입니다. 분수령 원칙에 따르면 사원은 우리 쪽에 있습니다. 판사들은 9대3으로 판결했습니다. 프레아 비에아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다. 캄보디아는 환호했습니다. 태국은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해했지만 법정의 결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다. 하지만 사원 주변 땅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원 바로 옆 4.6제곱킬로미터. 누구 땅인가? 이 애매함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해결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토는 땅이 아니라 자존심이다. 국경 분쟁에서 중요한 건 땅의 크기가 아닙니다. 프레아 비에아 사원 주변 땅 4.6제곱킬로미터. 여의도보다 조금 큰 크기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울까요? 그 땅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특히 사원과 유적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종교이자 역사이고 국가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캄보디아에게 앙코르와트가 무엇입니까? 크메르 제국의 영광, 민족의 자긍심, 국기에 그려진 상징입니다. 프레아 비에아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크메르 건축 양식, 똑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유산입니다. 태국에게는 어떨까요?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땅, 우리가 관리해온 사원, 갑자기 남의 것이 됐다. 국경 마을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생활터전입니다.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땅, 아버지가 다니던 길, 그곳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가면 안 되는 곳이 됐습니다. 한 발짝 물러선다는 건 땅을 잃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타협이 어렵습니다.
경제적 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췄을 뿐 끝난 적은 없었다. 사실 이 두 나라는 이미 여러 차례 충돌했습니다. 2008년 7월 프레아 비에아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태국은 반발했습니다.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2009년 4월 다시 총격전, 2011년 2월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로켓포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총을 쏘고 사람이 죽고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고 휴전이 선언됩니다. 유엔이 나섰고 아세안이 개입했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11월 ICJ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프레아 비에아 사원과 주변 땅은 캄보디아 영토다. 이번에는 명확했습니다. 사원만이 아니라 주변 땅까지. 태국은 이번에도 받아들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근본 문제는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당신 땅입니다라고 해도 상대편 국민이 내 땅이다라고 믿으면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전쟁은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2025년 다시 불이 붙다. 그리고 2025년 2월 13일 작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캄보디아 관광객들이 국경사원에서 캄보디아 국가를 부르려 했습니다. 태국 군인들이 이를 막았습니다. 여기는 분쟁 지역입니다. 도발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양측이 대치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사소한 마찰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SNS가 이를 키웠습니다. 양국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정치인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국민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5월 28일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국경 순찰 중이던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태국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태국은 먼저 발표한 건 캄보디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정당방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양국 국민들은 분노했으니까요. 6월 내내 산발적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총격전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태국군이 국경지역에 포격을 가했고 캄보디아군이 응전했습니다. F-16 전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탱크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실제 전쟁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1962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충돌했는데 왜 하필 2025년에 전면전이 벌어졌을까? 여기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태국 상황을 봅시다. 태국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전 총리 훈센을 삼촌이라 부른 전화통화 녹음이 유출됐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총리가 적국 지도자와 그렇게 친한가? 지지율은 급락했고 정권은 흔들렸습니다. 경제도 좋지 않았습니다. 관광산업은 회복이 더뎠고 실업률은 올랐고 국민의 불만은 높아졌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국민의 시선을 돌릴 무언가. 역사적으로 국경 분쟁은 가장 빠르게 국민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었습니다. 적은 밖에 있고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총리 훈센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젊은 세대의 불만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태국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 양국 지도자들 모두에게 이 전쟁은 정치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전쟁은 때로 정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구의 대가는 국민들이 치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전쟁의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7월 24일 전투가 시작된 후 단 일주일 만에 최소 48명이 사망했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국경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병원이 폭격당했습니다. 학교가 불탔습니다. 시장이 폐허가 됐습니다. 한 태국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국경 카지노가 폭격당한 걸 보고 태국 국민들은 환호했다고. 온라인 사기 조직의 거점이었다. 잘 됐다. 하지만 그 카지노에서 일하던 사람들은요?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요? 전쟁에서는 군인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국경마을 할머니 하나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80년을 살았어요. 태국 사람인지 캄보디아 사람인지 누가 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가 내 집이었는데 이제 떠나래요. 누구의 땅인지도 모른 채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든 걸 잃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농부들은 밭을 버리고, 노인들은 낯선 피난촌에서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이게 전쟁의 진짜 모습입니다. 국제사회는 왜 막지 못했나? 미국이 나섰습니다. 중국이 개입했습니다. 아세안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7월 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중단한다. 세상은 안도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은 3개월도 가지 못했습니다. 12월 7일 다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태국은 라오스로 가는 연료 공급까지 끊었습니다. 캄보디아군에 흘러들어갈까봐 왜 국제사회는 막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제사회는 총을 멈출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 국경까지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휴전협정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평화조약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이 여전히 저건 우리 땅이다라고 믿는 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결정은 당사자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총소리는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국 모두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충돌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관리되는 전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총은 멈춰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 상태. 때때로 총성이 울리고, 때때로 사람이 죽고, 때때로 세상이 주목하다가 있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태국과 캄보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도 한 줄, 과거의 선택,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얼마나 오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보여줍니다. 전쟁은 늘 누군가의 현재를 파괴하고 다음 세대에게 숙제를 남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경 어딘가에서 그 숙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